안녕하세요. 저는 정적 분석으로 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취약점 탐지하기라는 주제로 오픈TRS에서 발표하기를 조지아텍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랩 소속의 배예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학부 때 해킹 동아리에서 CTF를 열심히 하다가 보안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다고 느끼고 더 많은 보안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원에 온 대학원생이고요. 저의 프로그래밍 해킹 철학은 인간이 잘하는 것은 인간이, 그리고 기계가 잘하는 것은 기계가 하자라는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분석 과정에서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점점 늘려나가는 보안 분석 자동화에 관심이 많고요. 언젠가 이제 저보다 해킹을 더 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보안 마운티를 하면서 저는 쉬면서 놀고 먹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면서 대학원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 러스트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러스트 언어가 제 철학이랑 맞게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줄인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저의 관심사인 보안 분석 자동화 그리고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합쳐서 어떻게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질라 재단이 C와 C++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현재는 러스트 재단으로 독립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러스트 언어는 현재 스택 오버플로우 개발자 설문에서 7년 연속으로 가장 사랑받는 언어로 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는 C와 C++에서 제공하는 저수준 제어와 속도를 갖췄으면서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여 훨씬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처음 목적은 C, C++를 대체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였지만 최신 프로그램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굉장히 다양한 편리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고수준 프로그래밍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스코드의 백엔드라든지 아니면 파이어박스의 CSS 스타일 엔진 등도 이제 러스트로 제작성되어서 기존 구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의 자바 등의 객체지향 언어, 대세 언어들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개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런 언어를 쓰듯이 러스트를 쓸 수 없고 새롭게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적응할 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언어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러스트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걸 배울 유인이 그런 걸 배워가면서까지 이제 러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러스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명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정적 분석으로 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취약점 탐지하기라는 주제이고요. 제가 심포지움 on Operating Systems Principle이라는 학회에서 발표했던 Rudra Finding Memory Safety Bugs in Rust at the Ecosystem Scale의 한국어 버전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한 슬라이드 전에 러스트의 장점 중 하나가 메모리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발표 제목에는 메모리 취약점 탐지하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러스트는 과연 메모리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그 해답은 보통 언어들이 어떻게 메모리 안정성을 제공하느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의 저수준 하드웨어는 메모리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PU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어떤 메모리 주소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정도의 수준만 제공하고, 이제 메모리 안정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프로그래밍 하기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브젝트라든지 뭐 타입 같은 인간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좋은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런 저수준 하드웨어에 의해서 추상화 계층을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인데, 이제 시스템 언어들과 그렇지 않은 언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 언어들은 이런 추상화 계층을 직접 그 언어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시스템 언어가 아닌 언어들은 시스템 언어에 의존해서 뭐 래퍼 함수를 짜는 식으로 사용해 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unsafe 러스트라고 해서 이런 추상화 계층을 넘어가서 뭐 표준 라이브러리에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직접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신 리눅스 커널에 추가된 시스템 콜 등을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추상화 계층을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게 unsafe 러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unsafe 러스트를 잘못 사용하면 메모리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고, 그런
러스트의 새로운 unsafe rust라는 기능에서 어떤 메모리 안정성 버그가 발생할지에 집중한 연구가 이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러스트는 safe rust와 unsafe rust가 있는데요. 러스트 프로그램이 unsafe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의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만약에 러스트 프로그램이 unsafe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고 컴파일러는 러스트 프로그래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unsafe 러스트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메모리 안전하던 러스트에 다시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도입할 수 있고 그것이 저희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이었습니다. unsafe 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nsafe API를 유저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저가 API를 사용할 때 unsafe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자체에서는 유저에게 이 부분이 메모리 세이프티와 관련된 영역이다 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PI를 사용하는 유저가 정확히 API를 사용해야 메모리 안정성 버그가 일어나지 않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unsafe API를 safe API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unsafe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API 디자이너가 이 API는 내가 이제 잘 보호해 놓았기 때문에 메모리 안정성 버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부적으로 unsafe API를 사용해도 외부에는 이제 safe API로 노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API의 사용자가 그냥 다른 일반 함수를 사용하듯이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API 디자이너가 API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주로 찾는 대상은 이런 식으로 잘못 설계되어서 내부에 unsafe 코드가 있어서 그 unsafe 코드를 통해서 메모리 안정성을 위반할 수 있는 safe API들을 찾는 것을 저희는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유저 입장에서 safe API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메모리 안정성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큰 버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그의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safe와 unsafe의 구분은 러스트에서 새롭게 도입한 C와 C++에는 없던 러스트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버그가 발생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핵심 성과는 저희는 unsafe 러스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버그 패턴을 제안했고요. 해당 버그를 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적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오픈소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프로그램으로 4.3만 개의 러스트 패키지를 검사해 총 264개의 새로운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발견했고 76개의 CVE와 112개의 러스트 보안 경보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버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런 버그 패턴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텍션 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러스트에서 발견한 세 가지 버그 패턴은 패닉 안정성 버그, 암시적 고차원 버그, 그리고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입니다. 먼저 패닉 안정성 버그는 컴파일러가 삽입한 예외 처리 루틴에서 일어나는 리소스 해제 관련 메모리 안정성 버그입니다. 패닉 안정성 버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러스트의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는 패닉입니다. 소유권은 아마 C++의 스마트 포인터를 아신다면 익숙하실 개념일 텐데 각 값에 소유자로 취급되는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가 스코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값과 관련된 리소스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는 동적 배열, 힙에 할당된 동적 배열을 선언하고 이 가변 배열의 소유자 변수인 V가 스코프를 벗어나면 이제 그 힙 메모리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당된 힙 메모리를 회수하게 되고요. 자바나 파이썬에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파이썬의 with 구문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러스트의 소유권과 어느 정도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닉은 이제 러스트 프로그램의 예외 처리 방식 중 하나인데 프로그램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예외를 맞닥뜨려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될 때 콜스택을 이제 언와인딩 다시 되감으면서 관련된 현재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 라인에서 패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수 A와 B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A와 B의 소멸자를 호출하여 관련된 리소스를 해주는 루틴을 컴파일러가 만약에 패닉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에 자동으로 리소스 해제 루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 처리 루틴에서의 리소스 핸들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버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과 패닉의 결합은 이제 세이프 러스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이 기능이 언세이프와 결합하면 굉장히 잦은 빈도로 버그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세이프 러스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은, 이제 러스트는 굉장히 깐깐한 이제 소유권이나 불변성 관련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일시적으로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언세이프 러스트를 사용해서 소유권이나 불변성 조건을 일시적으로 깨뜨린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게 세이프 API인 경우는 사용자에게 되돌아가기 전에 그런 세이프 러스트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다시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깨뜨린 조건을 리턴하기 전에 되돌리는 이런 패턴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만약에 패닉이 이 중간에 발생하게 되면은 소유권 불변성이 언세이프 러스트 코드에서 일시적으로 깨진 상태에서 혹시 사용자가 이제 모르는 곳에서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면 러스트 컴파일러가 그 부분에 이제 소멸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삽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안정성 조건이 깨진 이제 스택 변수들의 소멸자가 호출하게 되어 다양한 힙 혹은 뭐 리소스 관련 버그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저희가 이제 AD 텐서라고 하는 머신러닝 관련 행렬 처리 패키지에서 발견한 버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D 텐서 패키지는 사용자로부터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의 버그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벡터를 이제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로 할당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이제 이터레이터를 순회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자기 자신 벡터의 값에 이제 포인터 라이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쓴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이터레이터를 순회하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이터레이터의 길이가 조금 짧다거나 아니면 이터레이터가 에서 다음 아이템을 가져오는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패닉이 할 경우에 자기 이제 벡터 타입을 충분히 다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그 벡터 타입의 소멸자를 호출하여 uninitialized 메모리에 소멸자를 호출하는 use after free 등의 버그를 발생시키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버그였던 패닉 안정성 버그였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암시적 고차원 버그라는 두 번째 버그 타입인데, 암시적 고차원 버그는 언세이프 코드가 사용자가 전달한 고차원 값에 암시적으로 의존하는 버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차원 값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C++에서 말하는 버퍼 오버플로우는 1차원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메모리 값이 인티저 값이 뭐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든지 하는 이런 인티저나 바운더리 체크,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문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이제 메모리 안정성 버그가 많은데, 러스트는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의 로직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코드를 받아오거나 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ort by 펑션을 생각해 보시면, 러스트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비교하는 함수를 받아와서 그 함수를 사용해서 정렬을 한 다음 정렬된 배열을 리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와 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C++는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API가 됐든 이제 메모리 안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든 아니든 그 API의 사용자가 무조건 API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API가 세이프 API로 선언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메모리 안정성을 API 디자이너가 보장해줘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동작이 이상한 이제 비교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반환하면, 이제 잘 동작하는 비교 함수라면 A가 C보다 작다를 반환하겠지만, 뭐 조금 특이한 비교 함수의 경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러스트는 API가 이제 세이프하다고 선언되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일으키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 C++의 API 디자인과 달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고차원 값에 암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코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체크해서 세이프 API 내에서는 그런 사용자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세이프한 행동을 보장해야 하는 식으로 API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버그가 이 암시적 고차원 조건 버그였습니다. 암시적 고차원 버그는 저희는 러스트 표준 라이브러리 문자열의 조인 버그 API라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API에서 또 버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 펑션에서 발생하는 버그의 예시인데요. 조인 펑션은 사용자로부터 두 가지의 인자를 입력받습니다. 첫 번째는 array, 그 문자열의 array,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문자열 사이사이에 넣어줄 구분자 문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가 들어있는 배열을 첫 번째 인자로 받고 파이프 캐릭터를 두 번째 인자로 받을 경우에는 A 파이프, B 파이프, C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문자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로 변환될 수 있는 타입이 들어간 배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API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join 펑션은 최종 문자열에 사용될 그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의 문자열을 할당하고 그 문자열에 대한 그 초기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뷰를 이제 unsafe 펑션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사용자의 문자열을 하나씩 변환해서 그 빈 부분에 카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길이를 덮어써서 그 뒤에 초기화된 스트링을 반환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버그는 이 join 펑션이 암시적으로 사용자의 문자열이 변환될 때 항상 같은 문자열로 변환된다고 가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이를 계산할 때 변환되는 문자열과 두 번째로 실제로 카피가 일어날 때 변환되는 문자열이 다르게 된다면 버그가 발생하게 되어서 힙 영역에서 이제 초기화되지 않은 바이트들이 이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그런 버그가 있어서 발견하고 제보하고 패치를 이제 GitHub을 통해서 러스트 GitHub을 통해서 풀 리퀘스트를 요청했고 이제 현재 버그는 고쳐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버그는 이제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인데요.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는 제네릭 타입의 스레드 안정성을 명시할 때 내부 타입의 잘못된 조건을 사용하는 버그입니다. 그래서 러스트의 스레드 안정성은 샌드와 싱크 타입 혹은 트레이트에 의해서 제어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타입이 이제 샌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 타입의 소유권을 다른 스레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어떤 타입이 이제 싱크를 만족하게 된다면 이 타입의 값을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접근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샌드와 싱크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구현해 주지만 저수준의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를 위한 이제 그런 자료 구조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샌드와 싱크를 사용자가 직접 명시해 줘야 되고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unsafe inf를 사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네릭 타입에서 샌드와 싱크를 구현할 때 저희는 이제 내부 타입의 조건에 관련해서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걸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wrapper t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 선언의 의미는 내부 T타입에 상관없이 wrapper T타입은 send 타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T타입으로 send가 아닌 타입을 이제 wrapper 타입의 안에 넣게 된다면 이 wrapper 타입이 send이기 때문에 이 wrapper 타입을 통해서 실제로 send가 되면 안 되는 타입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스레드 안정성 위반으로 이어지고 실제로는 이제 내부 타입 T가 send일 때만 wrapper T 타입도 send다 라는 식으로 내부 타입의 명확한 조건을 명시해 줘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제대로 명시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send sync 공변성 버그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내부 타입이 send일 때 send고 내부 타입이 sync일 때 sync다 라고 하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각 타입의 약간 타입의 동작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sync와 send 룰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요. 이런 곳에서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사소한 실수도 이제 러스트의 스레드 안정성 버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버그는 features 패키지라고 러스트에서 비동기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mapped mutex guard라는 API에서 찾은 send sync 공변성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ped mutex guard는 처음으로 mapped mutex guard를 설명하기 전에 mutex와 mutex guard의 시멘틱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뮤텍스는 이제 러스트의 뮤텍스는 안에 값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뮤텍스를 락을 하는 경우에 그 내부 값의 접근을 허용해 주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뮤텍스를 락을 하게 되는 경우 뮤텍스 가드를 얻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동적 배열인 vector i32 32비트 정수 값에 대한 이제 동적 배열을 뮤텍스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텍스 가드를 얻어온 다음에 그 동적 배열의 특정 슬롯에 대한 이제
가드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뮤텍스 가드 맵이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특정 슬롯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이제 뷰를 얻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타입 파라미터는 이제 원본 타입,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그렇게 얻어온 뷰에 대한 두 번째 타입이 되는데요. 웹툰 뮤텍스 가드에 있던 버그는 샌드와 싱크를 직접 구현할 때 첫 번째 타입 파라미터에는 올바른 그 조건을 명시해 주었지만 두 번째 타입 파라미터에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기존의 이제 러스트 버그를 스타디하고 새로운 러스트 패키지들을 어딧하면서 세 가지 버그 패턴이 언세이프 러스트 사용해서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파일러가 삽입한 예외 처리 루틴에서 일어나는 리소스 해제 관련 메모리 안정성 버그인 패닉 안정성 버그, 그리고 언세이프 코드가 사용자가 전달한 고차원 값에 암시적으로 의존하는 버그인 암시적 고차원 버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릭 타입의 스레드 안정성을 명시할 때 내부 타입의 잘못된 조건을 사용하는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입니다. 그런데 이 버그들을 이제 큰 스케일에서 찾을 때 발생하는 몇 가지 기술적 챌린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충분한 코드입니다. 저희는 러스트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이런 버그들을 찾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스트 라이브러리는 사용자로부터 코드를 받아오는 걸 예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분석 알고리즘은 모든 코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코드가 버그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가정을 해서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버그를 찾을 수 있는 버그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좀 변형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LLVM을 백엔드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LLVM 레벨에서 프로그램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LLVM은 이제 몇 년 동안 존재해왔고 거기에 분석 프레임워크나 API 등과 예제 코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고성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LLVM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관심 있는 이런 버그 패턴들은 러스트에 한정된 정보들을 잘 활용해야 감지할 수 있는 버그들인데, 이제 LLVM 레벨에서 작성하게 되면 러스트의 타입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코드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샌드싱크 공변성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LLVM 레벨에서는 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LLVM 컴파일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대신 러스트 전용 정보를 조금 더 사용하고자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use after free라든지 버퍼 오버런 같은 굉장히 유명한 버그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새로운 버그 패턴들을 제안을 하고 그런 버그 패턴들이 러스트 생태계 안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그들이 이제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버그다라는 걸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의 분석 캠페인을 돌려서 실제로 정말로 많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규모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속도를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알고리즘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스트 컴파일러 플러그인 형태로 분석 알고리즘을 제작하자고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툴 이름을 루드라라고 이름 지었고, 루드라는 이제 러스트 컴파일러 내부에 하이 레벨 IR, HIR과 미드 레벨 IR, MIR을 동시에 사용하는 식의 분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HIR 레벨에서는 코드 구조와 타입 정의 등을 가져오고요. MIR에서는 코드 동작과 시멘틱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두 IR을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드라는 패닉 안정성 버그와 암시적 고차원 버그를 감지하는 unsafe data flow 알고리즘, 그리고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를 감지하는 샌드싱크 공변성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이 레벨에서 이제 각각 두 알고리즘을 살펴보자면, 언세이프 데이터 플로우 알고리즘은 소유권 우회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패닉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암시적 외부 코드 의존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6가지의 소유권 우회를 모델링하고 있고요.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 소유권 복제, 그리고 값 덮어쓰기, 버퍼를 이용한 이제 강제 복사, 그 다음 타입 강제 변환, 원시 포인터 사용 등을 저희는 이제 소유권 우회로 디텍션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의 코드에 암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패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찾아서 그 데이터 플로우가 찾은 경우 사용자에게 이제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링 조인 펑션의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get unchecked mute가 이제 문자열에 초기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뷰를 가져오는 API인데 이제 여기서 소유권 우회가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 밑에 copy and advance에서 유저 코드인 컨버트를 호출하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서 암시적 유저 코드의 의존이 일어난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알림을 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샌드싱크 공변성 알고리즘인데요. 샌드싱크 공변성 알고리즘은 샌드싱크 공변성 위반을 발견하기 위해 세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unsafe 구현, unsafe 샌드싱크 구현, 그리고 타입 정의, 그다음 관련 API를 확인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unsafe 구현, 사용자가 이제 명시한 unsafe 구현에서 내부 타입의 어떤 조건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my 타입이라는 거에 사용자가 이제 샌드싱크를 수동으로 구현했다는 걸 확인해서 이 my 타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my 타입의 타입 정의인데요. 타입의 구조상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my 타입은 t를 포함하기 때문에 t 샌드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my 타입에 선언된 관련 API들도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my 타입에 관련된 API에서 t에 대한 레퍼런스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싱크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필요할 것 같은 조건을 수집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명시한 조건과 비교해서 사용자가 명시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건보다 약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발견한 이제 세 가지 버그 패턴과 두 가지 알고리즘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루드라라는 이제 오픈소스 툴로 저희의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한 다음에 러스트 메인 패키지 저장소에 업로드된 4.3만 개의 패키지를 모두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총 264개의 새로운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발견하였고 러스트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2개의 버그,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피처스 라이브러리에서 1개의 버그, 그다음 러스트 컴파일러 내부 설계 문제를 또 한 가지 발견하였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발견한 이 세 가지 버그 패턴은 굉장히 까다롭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런 러스트 전문가들 혹은 러너의 설계자들이 개발한 라이브러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64개의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통해서 76개의 CVE와 112개의 러스트 보안 경보를 발행받았고요. 112개의 러스트 보안 경보는 저희 논문 출간 당시를 기준으로 러스트 보안 경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메모리 세이프티 버그 중에 반 이상의 메모리 세이프티 버그를 저희 연구팀이 이제 개발해서 발견한 이제 버그들로 채운 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툴이 실제로 정말 새로운 버그를 찾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버그 탐지 방법들과 비교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적 분석 방식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타겟 패키지에 퍼징 하니스가 포함된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된 이제 퍼징을 돌려서 버그가 트리거 되는지 확인하고, 밀이라고 그 유닛 테스트를 실행시키면서 그 유닛 테스트에 어떤 undefined behavior가 있는 경우에 그걸 리포팅해주는 밀이라는 동적 분석 방식이 있는데 퍼징과 밀이와 비교를 진행하였고요. 정적 분석 방식으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최고 학회 중 하나인 PLDI의 2020년 발표된 UAF 체커라는 알고리즘과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루드라에서 발견된 버그는 해당 방법들로 탐지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대신 밀이는 만약에 버그를 트리거하는 유닛 테스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루드라가 커버하지 않는 조금 더 디테일한 버그들까지 감지할 수 있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한 세 가지 버그가 새로운 타입의 버그고 밀이와 루드라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그가 없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컴플리트니스를 보장하지 않는 정적 분석 또는 동적 분석 도구에서 발생하는 버그 한계점인데요. 저희는 이제 많은 패키지를 검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만약에 한 패키지를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싶다라고 조금 더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뭐 프로그램 검증 등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그런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높은 false positive 비율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VM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휴리스틱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휴리스틱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false positive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리스틱을 전부 다 사용해서 버그를 많이 찾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략 80% 정도가 false positive고요.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은 휴리스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반 정도 false positive와 실제로 true positive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루드라는 이제 API 정의 부분에서 버그를 찾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 그 라이브러리 코드 내부에서 직접 버그를 찾기 때문에 이 버그가 이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리거 되기 전에 미리 찾아서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그 API의 그런 사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API가 자주 사용되는 API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써야만 버그를 트리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속 연구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false positive의 예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false positive 예제는 가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라인 6번, 7번, 8번의 unsafe 블록 내부를 보시면 라인 6번에서 포인터 리드를 이용해서 소유권 복제가 일어나고 라인 7번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이제 replace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replace 펑션도 패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 6번 라인에서 소유권이 복제된 오브젝트가 소멸자가 호출되게 되면서 소멸자가 같은 값에 두 번 호출되는 더블 프리 등의 버그로 이어지기 굉장히 좋은 예제 코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라인 3번에서 선언한 exit guard라는 타입이 패닉이 발생했을 때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해주는 그런 식의 로직을 exit guard라는 타입에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메모리 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루드라는 그런 가드 타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false positive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는 사용자 정의 스레드 처리인데요. 라인 1번부터 4번을 보시면 내부 타입에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프레자일과 스티키 타입의 샌드와 싱크를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전형적인 샌드 싱크 공변성 버그의 예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레자일과 스티키의 각 이런 API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제 스레드 아이디를 저장해 놓고 그 스레드 아이디를 체크하는 식으로 러스트 컴파일러의 스레드 안정성 체크를 이제 런타임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와 스레드 안정성 버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루드라의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 체킹 알고리즘은 이런 관련 API를 분석을 할 때 API 내부는 분석하지 않고 현재 시그니처만 보고 시그니처와 타입 구조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false positive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한계점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정적 분석으로 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취약점 탐지하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패닉 안정성, 암시적 고차원 조건 버그, 샌드싱크 공변성 버그라는 세 가지 버그 패턴이 unsafe 러스트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버그 패턴이라는 걸 발견하였고 해당 버그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코드 및 실험 데이터는 저희 연구실에 GitHub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논문 출간 시점 기준으로 러스트 보안 경보 데이터베이스에 50% 이상의 메모리 안정성 버그를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SOSP 2021년 학회에서 최우수 아티팩트상도 수상하였고요. 오늘 이렇게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해 주신 오픈TRS와 티오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이제 채팅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